아이언 마이크 타이슨에 대한 물리학적인 분석. 제가 생각보다 이번 채널에 올린 거는 뭐 이소룡 올린 거 있고, 하지만 저번 채널에 이제 태권도에 대해서 이제 뭐 역사적인 거라든지 우리나라 그 태권도 관련 다큐나 이런 게 역사적인 고증이 하나도 안 된 게 이렇게 세계로 퍼져나가서 참 그 부분, 태권도를 그 택견이랑 연결을 해서 택견이랑 연결하는 것만 해도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제가 되게 그런 거 좋아해요. 이수룡 매니아고. 근데 그걸 신라까지 연결해가지고 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어이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태권도는 현대에 나온 겁니다. 그거를 이제 중국에서 지들 거라고 이제 해서 그게 오히려 문제지. 태권도에 대한 것도 했고, 씨름에 대한 거, 강호동 얘기도 한 바가 있고, 제스타즈, 더 파이팅 이런 것도 막 예전에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특히 세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로마에 실제로 무체급 경기에서 체급 안 나눈 경기를 로마에서는 했죠. 현대 사회에서는 불법이에요. 일정 체중 이상이 차이가 나면 불법인데, 그때는 안 나누고 했는데, 그럼 헤비급이 이길 것 같지만은, 그때 당시에 권투, 세스타즈가 했던, 이제 그때 검투사 말고 권투란 말이죠. 그거는 거의 싸움이에요, 싸움. 그래서 거기 세스타즈는 실제로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가 아니었거든요. 거의 싸움에 가까운 약간 룰이 있는 그런 거였고, 근데 이제 룰이 이제 정확하게 있는 스포츠에서는 체중 차이를 극복하기는 힘들죠. 격투기라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는 몇 편을 찍었어. 저번 채널에도 이번 채널에도. 근데 오늘은 타이슨에 대해서. 근데 이걸 찍는 사람은 실제로는 공식적으로는 태권도 노란띠, 태권도 옐로 벨트. 그랬더니 외국 친구들이 막 웃더라고. 뭐야, 나는 레드인데, 나는 블랙인데. 막 학생들도 나 태권도 했어, 노란띠야 하면은 깔깔대고 막 웃죠. 자기 뭐 풍띠다, 또 몇 단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옆차기를 보는 순간 이제 애들이 좀 이제 조용해지죠. 오늘 이제 그래서 노란띠 수준에서 복싱에 대해서 자세히도 모르면서 타이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딱 물리학적인 걸 보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타이슨이, 이게 참 그런 것 같아. 차두리하고 차범근 선생이랑 대화하는 거 딱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역시 마라도나지. 아유, 성대모사가 안 되네. 역시 마라도나지 이렇게 하니까는 아니라고. 지단이 진짜 잘한다고. 뭐냐면 자기가 한창 어떤 영향을 받는 어떤 시기, 그런 시기, 혹은 자기가 활동하던 시기, 이런 시기가 다 있는 거지. 이런 시기에 어떤 괴물이 나타나면은, 사실은 저한테는 메시가 진짜 치트키거든요. 그러나 이제
차범근 선생한테는 펠레는 조금 오래됐고 메시는 연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랑 같이 뛰어봤기 때문에 그 멕시코 올림픽 아니 뭐 올림픽이란다 멕시코 그 월드컵 때 실제로 같이 뛰어봤기 때문에 야 이거는 진짜 인간이 아니다 싶겠지. 그걸 실제로 봤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화면으로 봐도 참 인간이 아니다 싶거든 진짜. 근데 이제 허정무가 태권도로 좀 때리긴 때렸지.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자기 시기 그리고 이제 지단이 이제 프랑스의 아트사커를 할 때 영향을 많이 받은 아들인 차두리는 또 이제 차두리야 저 지단이야말로 아 진짜다 제대로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때려고 가. 어쨌든 막 하려면 끝까지 씨발 죄송합니다. 끝까지 눈싸움을 하든가. 어차피 내려갈 거면서 저렇게 어쨌든 그 지단이 이게 제가 지금 단정치 못한 한국 기준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좀 특이해서 많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공격적으로 보면은 제가 기분이 안 좋죠. 그냥 지나가주면 좋은데 어쨌든 그 시기를 그 하기 때문에 저한테 복선은 타이슨이에요. 타이슨 앞에 알리는 알리도 영상은 나중에 봤죠. 얘기는 뭐 무지하게 많이 들었고 최고의 복서 알리, 로키 또 뭐 그 그리고 좀 그 이후에 지나고 나서 파키아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복서거든요. 최경량급에서부터 한 개 한 개 다 올라온 마치 그 더 파이팅에서 그 누구지? 그 마사오 마루 그 괴짜 있잖아요. 곰이랑 싸운.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런 걸 이제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좋아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 인물은 10대와 성인기를 통해서 진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준 타이슨. 그리고 타이슨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어떤 스포츠나 뭐 이종격투기 요즘엔 이종격투기라든지 이런 분석 같은 게 뭐 아주 날카로운 게 많고 하니까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 또 실전에 의거해서 또 그런 경험치에 의한 것도 있거든. 근데 저는 실제로 뭐 그걸 해본 게 태권도 노란띠 7살 때 땄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뭐 파이터도 아니고 중학교 2학년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막 하루에도 막 씹어 막 근데 타이슨에 왜 제가 저 타이슨을 물리학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냐면은 어느 날 제가 몸무게가 60kg인데 많이 나갈 때 65kg까지 이렇게 나간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일을 할 때 어느 식당에서 그 모둠 가스 해가지고 돈가스랑 생선가스랑 또 하나 가스가 뭐였을까? 뭐 세 개를 줬는데 그 세 개 하는 뭐 그 메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 일주일에 한 뭐 한 반 정도 반 이상 한 달 정도 먹었더니 5kg가 쪄 있는 거야. 5kg가. 아 돈가스, 생선가스 또 하나가 무슨 가스였지? 근데 그러고 나서 쇼윈도를 봤는데 사람이 그 한 5kg가 찌면은 되게 달라 보이거든요. 5kg가 쪘는데 이렇게 딱 쇼윈도에 봤더니 내가 되게 거대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 제가 이제 평소에는 60kg예요. 그리고 이게 그 우리 타이슨 핵주먹이죠, 핵이빨. 저는 이제 10대는 핵주먹을 받고 20대는 핵이빨을 봤어요. 실황으로. 와, 진짜 장난 아니더라. 근데 타이슨이랑 저랑 키는 비슷한데 몸무게는 어 2배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고, 타이슨이 이제 그 수감 뭐 중간에 감옥을 좀 갔다 왔죠. 그리고 몸이 엉망일 때 120까지 나간 적이 있고, 보통은 100kg 정도 나갔죠. 100에서 90대에서부터 한 110 정도를 주로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 13살 이때 한 90kg 가까이 나갔다고, 80 몇 킬로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물리학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자. 이게 그러니까는 제가 춤에 대해서 물리학 컨텐츠 찍은 거랑 어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결국은 물리적인 실체 혹은 물리적인 실체로 여겨지는 것의 운동을 기술하는 거예요. 위치와 속도를 기술하는.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인 물리학 분석은 아니고 고전역학적인 물리학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65kg가 됐을 때, 야, 내가 조금 더 고기를 제가 안 먹어요. 근데 고기를 먹으면 진짜로 살이 붙긴 붙더라고. 그리고 우리 삼촌 같은 경우에도 어 삼촌은 저하고 이런 골격의 구성은 비슷한데 좀 두껍거든요. 이 두상도 크고 손발도 두껍고. 두께라고 하는 게 이제 격투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목 같은 경우 두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목도 목이 가늘진 않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는 그 이런 길이나 또 이런 것들이 가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 삼촌은 이제 두꺼워요. 그래서 삼촌 쪽은 이제 몸이 어 타이슨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삼촌 이렇게 뒤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삼촌이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타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타이슨 예전에 딱 그 링 올라갈 때 이렇게 딱 삼촌이 휴문고등학교 밴드부에서 이제 드럼을 치셨는데, 어 친구분의 말로는 어 조금 이렇게, 삼촌은 뭐 누가 건드리지도 않지. 저 같은 인상했다 만약에 몸이 두껍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지. 저 같은 인상인데 몸이 이렇게 넓긴 한데 얇으니까는 이렇게 째려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이없어 가지고. 근데 삼촌이나 저나 어쨌든 그 비슷한 그런 조건인데, 삼촌은 뼈가 두꺼우니까는 몸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가요. 제가 삼촌 몸무게 몇 가지 나갔지? 삼촌도 한 80, 타이슨만큼은 아니어도 한 86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 나갔겠다. 많이 나갈 때는. 원래 고등학교 때는 저랑 비슷했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타이슨도 두께가 있는 거지, 두께가. 그러니까 저하고 어 키라든지 리치라든지 목뼈 길이 같은 건 어떨까? 목뼈는 목뼈 자체가 짧다기보다는 굵은 거겠죠? 어, 일단 강호동이나 타이슨 같은 경우에는 굵죠. 목이 굵죠. 목이 굵으면은 일단은 당연히 관성력이 크기 때문에, 머리가 가지고 있는 관성력,
머리통도 조금 굵을 것이고 또 목도 굵고 하면은 펀치를 만약에 이제 제대로 맞아도 물론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맞으면 그냥 웬만큼 센 주먹이 좀 센 주먹 맞으면은 그냥 그 다운 돼요. 근데 타이슨이고 뭐고 누구고 간에 그거는 거의 그렇고 근데 싸움을 하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보고 맞기 때문에 주먹을 흘려 보내거든요. 맞으면서 빗 맞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경우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누구랑 싸워야 저는 싸운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지 많이는 싸웠지만은 일찍 싸움을 안 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많이 싸웠죠. 예를 들면 중1 때 제가 싸웠던 기억 중에 하나가 주먹을 이제 보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애는 주먹이 되게 느려. 주먹이 빠른 애들도 있고 주먹이 빠른 애들은 일단은 그 힘도 좀 세고 스피드가 있고 스피드가 힘이 있는 거예요. 스피드가 빠른 애들이 힘도 좋아. 그리고 싸움도 잘하고 이렇게 반사신경도 좋고. 근데 중1 때 주먹이 어떤 애가 유난히 천천히 보이더라고 되게. 그래서 보면서 빠른 애들 같은 경우 보면서 맞아요. 맞는데 맞으면서 흘려보낸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를. 타이슨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되게 슬로우로 거의 와서 안 맞아요. 타이슨은 심지어는 그렇게 안 맞기도 해요. 이제 막 그 격투기 전문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훨씬 더 저보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어, 경험도 많고 또 저보다 격투기 훨씬 더 잘하실 테니까 저는 이제 태권도 노란띠 옆차기는 내가 끝내줬지. 국기원에서 내가 옆차기로 막 신동 소리 들었거든. 7살 때. 네. 아, 그 얘기 태권도 얘기 그 있나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나중에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재밌어요. 씨름 얘기도 재밌고 그런데 근데 타이슨은 일단은 나하고 그냥 키나 뭐 다른 팔 길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봤을 때는 일단은 같아. 근데 키하고 팔 길이는 같지만은 골격의 구성이나 이런 것, 골격의 어떤 비율도 다를 것이고 또 두께는 말할 것도 없고 삼촌은 나하고 골격의 구성은 거의 비슷해요. 두께가 두껍고 근데 타이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삼촌보다도 머리가 훨씬 더 클 것이고 손발도 훨씬 더 클 것이고 삼촌이 손발이 크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제가 이건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패션 얘기할 때였나? 나중에 거의 헤비급 몸으로 바뀌시더라고요. 30대 정도 되시니까. 그리고 제 친구들도 보면은 일단 키가 좀 있으면은 몸은 붙더라고. 근데 그렇게 이쁘게 안 붙어요. 기본적으로 골격이 두꺼운 그런 데서 붙는 거랑 다르는 그래도 좀 보기에 저는 오히려 그런 옷태를 좋아하거든요. 지금 제가 보이는 이렇게 그냥 좀 어 이런 스타일의 옷태보다 도톰한 그런 거가 내가 갖지 못한 거라서 타이슨이 뭘 딱 이렇게 걸쳤을 때 그 보이는 그 모습이 이제 저한테는 아주 아, 나하고는 내 이번 생에는 인연이 없는 거지. 내가 그렇게 고기를 되게 안 먹는데 고기를 먹으니까는 65까지 나와. 그럼 만약에 내가 육식형으로 만약에 육식 스타일로 바꾸면은 저는 헤비급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제 그 골격의 구성상 제 골격의 구성 이 손을 보면 대충 구성이 나오죠. 한 헤비급까지는 못 가고 많이 나가면 한 80 나가겠지. 근데 80이 나가면은 저한테는 제 골격에는 무리 있죠. 근데 이제 타이슨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 부분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키하고 리치만 봤을 때는 저하고 거의 비슷해요. 타이슨을 막 182다 뭐다 이렇게 막 얘기하기도 이렇게 하지만은 정확히 잰 게 178이라고 하더라고요. 178이고 리치도 한 거의 그 정도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나랑 이렇게 마주친다면은 내가 쇼윈도에서 어느 날 등치가 좋아진 것처럼 보인 거에 2배 정도로 이제 크겠죠. 근데 물리학적으로는 그러면은 타이슨을 어떻게 이 앞에 20분을 썼네. 노동으로 오늘 하루도 노동을 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눈 왔는데 어제도 노동을 했고 브이로그였지만은 지금 책을 볼 수가 없으니까 타이슨을 가지고 한번 풀 수 있는 만큼 푸는 거예요. 타이슨은 헤비급 중에서는 키가 단신이고 그리고 몸무게도 헤비급에는 몸무게가 뭐 엄청난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종격투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대부분 헤비급에서도 진짜 센 사람들은 당연히 뭐 키가 크긴 크지만은 그래도 엄청나게 막 솟아오른 키의 엄청난 거구보다는 헤비급 내에서는 한 중간 적절한 키에 헤비급 내에서는 한 또 적절한 뭐 한 120 앞뒤라든지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많이 하죠. 근데 타이슨은 거기에 비하면 조금 오히려 조금 감량을 하면은 바로 밑에 급으로 가면은 수도 있는 그런 체격 조건인데 헤비급을 석권을 했죠. 그래서 저한테는 파키아오도 대단하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팩맨. 그리고 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그 알리도. 그러니까 우리 윗세대 뭐 아빠는 알리 하면은 이제 최고죠. 근데 저는 이제 타이슨이 최고예요. 타이슨은 근데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제 복싱의 그런 역사 그런 데에서는 안 쳐주죠. 그만큼 쳐주지 않죠. 왜냐면은 실제 그 경력 유지가 안 됐고 굉장히 짧게. 근데 그 짧다곤 하지만은 엄청나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하긴 했죠. 아주 일찍이 그냥 세계 통합시켜 버렸고 WBA, WBC, IBF인가? IBF 헤비급은 우리나라 출신 챔피언도 한때 있었습니다. 거기가 제일 약한 곳이에요. 이제 WBC, WB가 센데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복싱 봤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유명우 선수가 되게 멋있었고 우리 동네 사는 예전에 그리고 나서 진짜 무시무시한 좀 야수 괴수 막 진짜 맹수처럼 느껴졌던 게 타이슨인데 타이슨이 생각해보면은 딱 내 위계에다가 어쨌든 간에 조금 골격 구조 바꾸고 2배로 몸무게 놀리면 되거든요. 근데 타이슨은 어떻게 헤비급을 점령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 조건으로.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보려면은 몸에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무게중심이 이제 아랫배 근처 쪽이 이제 무게중심축이 되겠죠. 이제 자신의 체형에 따라서 조금 그 중심축이 위일 수도 있고 아래일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쪽이겠죠. 상체 발달이 하체 두께나 이런 거보다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타이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하체도 엄청나기 때문에 중간 정도가 될 거예요. 타이슨에 대한 그 어린 시절 얘기나 이런 것들은 그 네이버나 구글을 활용하시고 뭐 어렸을 때부터 싸움 엄청 했을 거예요. 비둘기를 좋아하고 이제 새들 그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아주
그 이웃의 배려를 많이 했다고 해요. 새들 때문에 소리가 크시죠?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웃에서는 당연히 아유 그럼요 이해해야죠 이렇게 하겠지. 당연히 이해해 달라는데 강호동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강호동이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친구들이 같이 밥 먹자고 하던데요. 이거랑 똑같은 거지 뭐. 근데 어쨌든 어릴 때부터 13살 때 거의 헤비급 가까이 되니까 이미 10대 초반에 수감 경력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와 검은 고양이네로 쟤는 무단횡단을 지금 차가 오는데 말이야. 근데 음 타이슨은 타이슨은 그래서 어렸을 때 되게 충격적이었고 많이 무서웠어. 이렇게 보면은 심지어 성인이 돼서도 무섭더라고. 성인이 돼서는 이제 홀리필드 그 경기가 이제 그 이후에는 몇 번 더 보긴 봤죠. 그때는 이제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였고 관리가 전혀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복싱사 전체에는 그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잘 안 쳐주지만 실제로 그 리즈 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로만 보면은 좀 독특하죠. 물리학적으로 독특한 거야. 뭐냐? 단신이에요. 헤비급에서. 헤비급에는 별로 그 정도가 뭐 저기 어 그 마컨터 마컨터인가 그 사모아 그쪽 계통인가 그 사람은 단신이죠. 저 정도 되는데 그 사람도 한 몸이 한 120 될래나? 펀치가 엄청 세잖아요. 한 방 맞으면 그냥 가잖아요. 마동석 같은 경우에도 복싱을 이게 좀 한 그런 사람이랬는데 하는 모습을 안 봐서 모르지만 만약에 이 펀치력이 있다면은 이제 그런 사람한테 한 방 맞으면 그냥 가는 거지 뭐. 제대로 맞으면. 근데 타이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신이고 그러나 이제 헤비급 복서 중에서는 그런 MMA랑 다르게 그런 스타일이 별로 없어. MMA는 붙어가지고 이제 막 하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체중도 아주 많이 나가고 하면은 붙어 있을 때 이제 유리하잖아요. 강호동 같은 경우에는 MMA 같은 경우에 했을 때 펀치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펀치가 뭐 그 외국의 주먹 센 사람들에 비해서는 약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아주 장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맷집은 정확히 물리학적 법칙을 따라요. F는 MA 가지고 다 설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통 그리고 목, 승모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흉곽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여기가 질량감이 있으면 펀치가 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게 원래 운동 상태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게 관성이에요. 이너시어죠. 그죠? 그게 이제 뉴턴의 법칙 중에 첫 번째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 관성대로 내가 만약에 움직이고 있다면은 그 움직이는 상태를 엔간해서는 엔간한 힘으로는 바꾸기 힘들고 가만히 있다면 가만히 있는 상태를 엔간해서는 바꾸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F는 MA를 따르기 때문에 M이라고 하는 게 크면은 클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포츠에서 질량별로 몸무게별로 하는 이유는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죠.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근데 헤비급 선수들 보면은 이제 홀리필드가 거의 그 반대 체형이죠. 키가 크고 아주 체중도 많이 나가지만
전체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목이 짧으면서 이렇게 타이슨처럼 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길쭉길쭉하면서 근육도 크고 뭐 이렇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뭐 같이 붙었던 해복 그 복서들이 대부분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몸무게는 더 많이 나가고 키도 더 크고 한데 때릴 맞을 때 이제 바디브로를 하기도 하지만은 턱 복싱에서는 어차피 6이잖아요. 복싱이 아니라 싸움이라면은 눈알이나 이런 데를 그래서 장정구 선수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죠. 장정구 선수가 그 복싱하기 전에 소시적에 유명했었거든요. 눈알 찌르기로 짱을 먹었지. 헤비급들도 다 제압하고. 그거는 이제 이소룡 씨하고 이소룡 씨랜다. 그 무도가 이소룡 선생하고도 이제 통하는 바가 있죠. 뭐 낭심, 눈알 이거 다 쓰라 이거잖아요. 싸움에 스트리트 파이트. 아 스트리트 파이터가 제가 이제 되게 재밌게 했던 오락인데 거기에 이제 바이슨이 타이슨이죠. 아시죠? 춘리 나오고 춘리. 바이슨 팍. 근데 기본적으로는 맷집이라고 하는 게 좋은 그 물리학적인 조건을 타고난 거죠. 그래서 강호동 같은 경우에도 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거를 보통 얘기를 많이 그 이종격투기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리학적으로도 맞아요. 물리학적으로도 왜냐하면은 진짜 싸움이 아닌 이상 어떤 룰, 복싱이나 뭐 킥복싱이나 아니면 MMA나 주먹을 써서 꽂는 것은 지금도 또 그래. 또 나를 볼 수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때려보다가 나랑 눈이 마주치면은 그냥 가면서 턱을 이렇게 해야 돼. 턱 말고 다른 데를 이제 눈알이나 아니 뒤 이런 데 이제 위험한 곳이 많기 때문에 목쪽 잘못 때리면 큰일 납니다. 뒤쪽 잘못 때리면 큰일 나요. 막 사람 그 기절하고 막 그래요.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마지막으로 싸움을 했는데 싸우다가 그 잘못된 곳을 때려가지고 애가 기절을 했어. 기절을 했는데 계속 요일을 물어보는 거야. 깨서도. 그리고 내가 화요일이다 얘기를 해도 계속 물어봐. 얼마나 내가 겁이 나는지 몰라요. 그때 중2 때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몸이 이제 거의 다 컸거든요. 중2 그 한 해 동안에 되게 많이 커가지고 아 이게 싸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눈싸움 정도만 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바뀌었죠. 무섭더라. 무시무시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걔가 평생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냥 싸움이니까. 복싱 같은 경우면 그냥 턱 이런 데이기 때문에 뭐 이거 해도 이런 것도 나중에 다 그 운동선수들이 그 다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다 나중에 부작용 앓게 되고 하는데 잘못만 열받으니까는 이게 싸우다가 걔가 이제 키는 나하고 비슷했지만은 헤비급이었단 말이야 걔도. 그러니까는 한 방에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딱 운 좋게 맞은 거지. 운 좋게 맞아가지고 기절은 시켰는데 이런 데로 안 맞고 좀 위험한 데로 맞았어. 근데 이제 목이 두꺼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는 목이 얇아서 만약에 내가 무방비 상태로 눈을 감고 있거나 아니면은 잠깐 방심한 상태에서 카운터 같은 거 맞으면은 이제 저는 엄청난 타격을 맞죠.
그러니까는 싸울 때 늘 눈을 뜨고 싸웠죠. 늘 눈을 뜨고 싸우면 헤비급이랑 싸워도 일단 싸우기 전에는 막 심장이 막 후덕 막 싸우기 직전에 막 일단 뭐 말싸움으로 일단 얘랑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싸움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싸워야 되는 상황인가, 이거를 막 계산을 하는 동안에는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막 뛰어요. 얘가 모 초등학교 짝 맞고 나온 애인데 내가, 그리고 이거 엄청 큰데 어떻게 하지? 콩닥콩닥콩닥 뛰다가 탁 주사위가 던져지면 먼저 일단 선빵을 날려요. 저처럼 체중이 안 나가는 경우에는 선빵을 날리지 않고는 이기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선빵을 그나마 날려야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비껴 맞아야지. 다 피할 수는 없고, 왜냐면 빠르더라고. 중학교 처음 딱 들어가서 그 싸우는가 빠르더라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냥 헤비급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국가대표 그 운동선수 출신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몸을 타고 난 거지. 럭비부, 럭비부면은 뭐 그냥 막 등치 크고 힘만 세고 민첩하지는 못하고 막 그 럭비부가 민첩하지. 근데 그런데 빠르더라고. 빨라가지고 깜짝 놀랐지. 그 피하느라고 막. 근데 이 타이슨은 그거를 마저도 일단은, 타이슨이나 강호동 같은 경우에는, 강호동 같은 경우에 펀치는 타이슨하고 비교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지. 타이슨이랑 강호동이랑 싸우면 어떻게 될까? 인터넷에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뜨는 것처럼 그걸 많이 했었거든요, 얘기를. 그때 둘 다 되게 유명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그 전성기의 후반부였기 때문에. 그럼 이제 100% 타이슨한테 한 방 맞으면 그냥 끝난다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그래도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펀치는 타이슨이 훨씬 세지만 맷집은 만만치 않을 거라고, 강호동도. 왜냐하면은 제가 말했듯이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목 둘레가 타이슨이 한 50 몇 센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허리 둘레하고 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제 허리 둘레가 한 60 뭐 이 정도 되니까 24인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 둘레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얼굴이 있어, 얼굴. 그리고 이 두상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앞뒤로는 굉장히 클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맞는다고 해도 충격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강호동 같은 경우에는, 강호동은 빠르고 유연하기까지 하지만 타이슨에 비할 바는 아니고, 당연히 타이슨은 이제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뭐 복싱 용어 같은 건 안 써도 복싱에서 뭐 이렇게 혹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걸 엄청 잘하죠. 자세 낮게 하고. 예, 싸울 때, 싸움할 때 키 크면은 팔다리가 길고 유리하고 힘도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긴 하지만은 싸울 때는 자세를 낮추는 게 되게 또 유리해요. 중심을. 그래야 쓰러지지 않거든. 잘 쓰러지지 않거든. 키가 크고 마른 경우에 만약에 쓰러져서 잡히면은 몸무게 차이를 극복 못 하거든요. 잡히면은 끝인 거야. 체중이 적은 경우에는 잡히지 않고 아웃복서 스타일로 가던가, 아니면은 좀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다른 그냥 싸움의 그런 기술 같은 그런 걸로. 그게 뭐 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싸우면은 그냥 어디 뭐 낭심을 차건 아니면 뭐 위험한 데를 때리건 해가지고 그냥 보내면 되니까. 근데 타이슨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 S는 MA 이 맷집이 엄청나게 좋지. 맷집이 몸 자체가 하나의 그냥 통으로 된 어떤 중력 덩어리가 쫙 뭉쳐 있단 말이죠. 그래서
6위를 주로 많이 때리는데 6위라도 잘 흔들리질 않아. 뭐 바디브로도 팔이 긴 편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딱 이렇게 딱 하면은 키가 작으니까 어디 칠 데도 없어. 바디브로도. 예, 강호동도 뭐 마산에서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싸움을 했다면은 주먹이 센 애들이랑 싸웠어도 강호동 같은 스타일이 뭐 엄청나게 깡이 좋았을 거기 때문에 보고 맞고 스쳐 맞고 그 다음에 잡아가지고 아작냈을 거거든요. 강호동한테 잡혔다고 생각해봐요. 지옥이지. 강호동 전성기 때 한 130 나가는데 오히려 그 저기보다 타이슨보다 더 나가죠. 근데 이제 타이슨의 지금 물리학적으로 왜 그 챔피언이 됐냐, 장점을 말하려고 하는 건데 나중에 단점, 좀 약점도 있거든요. 잡히는 거에 늘 약점이 있어. 복싱에서는 이렇게 끌어안아서 잡는, 뭐 이렇게 클러칭을 한다고 그러죠. 클러치 한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팔을 걸어버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나중에 빡쳐가지고 물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대한테는, 그런 상대가 아닌 경우에는 진짜 핵주먹이 그냥 팍팍 나가는데, 그런 상대는 이제 잡히면은 체중적으로 상대가 좀 더 나가고 덩치가 더 좋고 하니까는 짜증 나는 거지. 짜증이 나니까는 이빨까지 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일화가 뭐냐면은, 그 독일이 그 브라질을 7대 1인가로 깼던 그 올림픽, 월드컵 때 수아레즈가 아르헨티나 그 선수 있죠? 이빨로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거를 열정이 지나치다 보면은 어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나는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타이슨이. 그걸 보고 있었나 봐. 그 관중석에 있었나 봐요. 아, 내가 40분 넘게 얘기했네. 중요한 얘기는 지금 아직 하나도 못했는데 이거 못 올리겠네. 씨. 근데 타이슨이 일단 그 기본적으로는 좋은 그 양아버지한테서 코칭을 받으면서, 그 코칭을 받기 전에는 일단 깽단에 뭐 이렇게 비둘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싸움을 시작했다고 하지만은 이미 그 10대 그 초반에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고 브루클린 지방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물리학 댄스 얘기 말고 댄스의 역사도 제가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그 올리진 않았습니다. 저번 채널에 올렸었죠. 제가 그거를 하면서 그때 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뒤쪽에 다른 얘기를 좀 섞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굳이 올리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그런 일, 어느 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분이 안 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냥 제 채널에 그냥 와가지고 그냥 제 질환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맥락 없이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가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사과는 안 했지만 뭐 더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걸 뭐 같이 얘기한 거라서 올리진 않았는데, 그때 당시가 댄스 역사할 때 제가 60년대 70년대 이때가 바로 깽단의 시기란 말이죠. 뉴욕 브루클린 지방이에요. 타이슨도.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어. 타이슨이랑 마이클 잭슨이 연결이 되어 있어. 실제로 두 사람이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깽단들의 이제 때려 죽이고 총 쏴 죽이고 이러던 그 시기에 그게 바로 댄스 배틀로 바뀌면서 80년대 정착이 되면서 브레이크 댄스의 시대가 오고 마이클 잭슨이 나오고, 뭐 그 전에 이제 뭐 또 이름 헷갈리네. 타코, 슈림프 이런 그 올드스쿨적인 뭐 이런 춤들이
뉴스쿨, 올드스쿨적인 춤들이 이제 막 나오고 하던 시기죠. 근데 바로 내가 그때 실제로는 그 깽단 단원들끼리 살해도 하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막 춤으로 이제 80년대 정착하기 되기 전에는 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타이슨의 10대 시기예요. 타이슨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형이거든요. 근데 최근 경기를 못 봤네. 복귀한다고 이제는 50대 이제 중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복귀 전을 한다고 제가 봤는데 복귀 전 연습하는 그 몸 놀림이 아직도 막 무시무시하긴 하더라고. 근데 확실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물리학적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거 완전 줄줄줄네. 타이슨 가지고 막 불쾌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노동이니까. 그 깽단에서 이제 했을 때 기본적으로 힘이 좋고 빠르고 맷집이 좋고 이건 일단 있었지. 그러니까는 뭐 깽단에서도 날렸을 것이고 예, 많이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했다가 그분 이름이 뭐지? 그 양아버지 이름이 코치? 그 좋은 분을 만나고 그 완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가 전성기예요. 그분이 타이슨이 한창 이제 막 그 혜성처럼 등장하고 뭐 활동하던 도중에 돌아가셔서 되게 안타까운데 그분이 좀 제어가 됐으면은 오래 롱런 했으면은 당연히 역사에 남죠. 무하마드 알리처럼.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약점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자신의 그 개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잘 쓴다라고 하는 것, 그걸 끝까지 잘 쓴다고 하는 게 진짜 뭐 거의 뭐 스포츠가 됐건 싸움이 됐건 노래가 됐건 예술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 하현우 씨 같이처럼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걸 끝까지 잘 쓴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보컬 능력 같은 거, 음악 능력. 근데 이 사람은 그 20대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되고 나서는 완전 엉망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 볼 게 없어져요. 사실 실제적으로 연습량 그 근 어깨 이제 그 삼각근이 이제 복싱할 때 많이 이제 복싱이나 싸움이나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먹으로 잘하는 사람들 이제 그래플링 스타일 말고 그런 사람들은 이 어깨의 그 삼각근이 좋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 움직임이 눈으로 이렇게 딱 드러나는 그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사실은 허리 이제 하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긴 하지만 허리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허리도 엄청 유연하죠. 이 타이슨을 생각해 보세요. 타이슨이 이게 몸이야. 이게 얼굴, 이게 목, 이게 몸이야. 그러면은 이거 생각나죠? 이게 다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거나 이게 이제 복싱에서 기본적으로 몸을 흔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텝이 있고 근데 이게 엄청 빨라요. 엄청 빠르고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주먹을 막 하려고 해도 너무 낮은 거야. 그리고 팔 길이도 나보다 짧은데 스피드는 보통 헤비급 복서보다 훨씬 더 빨라가지고 게다가 이제 같은 잽이랑 잽으로 한다고 해도 이를테면 헤비급 복서들 중에서는 팔 길이가 뭐 2m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거의 김동현 선수도 거의 190 몇 2m 정도 되지 않나? 김동현 선수 키보다 훨씬 더 긴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추성훈도 그렇고 추성훈 선수도 그렇고 키보다는 추성훈 선수는 키가 정확히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성훈 선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연예인 분들이라든지 키가
이게 딱 기계로 잰 그거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로필로 보면은 이병헌 그 배우가 나하고 키가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먹이 일단은 이 허리 쪽이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 일단 그 제가 맷집을 얘기한 거고 맷집 다음에는 이제 맷집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맷집을 통해서 맞아도 이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안 맞아야 되잖아. 그래도 덜 맞거나 그러니까 요 연습을 되게 시킨 거야. 요거하고 스텝 연습을. 스텝 엄청 빠르죠. 물론 그 알리는 제가 전성기 때 뭐 실제 라이브로 생중계를 본 적은 없지만은 동영상으로 봤을 때 가드 내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빠르더라고요. 빠르긴 빠른데 알리를 봤을 때는 막 무섭고 그러진 않은데 타이슨은 무서워. 보면은 내가 어린 시절 그 봐서 더 그런 건지도 모르죠. 근데 스텝 빠르지 자기의 몸의 그 중심이 되는 이제 이렇게 있으면 허리쯤에서부터 모든 일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체력 그리고 연습량이 그 좋은 코치를 만나서 이게 완전히 그냥 몸에 그냥 연습 습이 돼서 체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모습도 내가 이제 나는 이제 그때 복귀한다고 50이 이제 훨씬 넘은 나이에 복귀한다고 했을 때 아이고 부상 안 입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어디 하나 나가면은 회복이 잘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눈싸움을 자제해야죠. 만약에 하다가 실제로 싸움 될 상황 되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겠지 내가. 근데 그러나 만약에 싸우면은 이제는 회복이 하루하루가 달라지니까 지금 같은 뭐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는 눈싸움이나 하는 거지. 실제로 내가 몸도 지금 제대로 못 가누는데. 근데 어쨌든 눈으로 보고 피하는 것까지가 이제 된 거야. 됐는데 주먹은 원래 빨랐지만은 이것도 연습을 이제 계속해서 잽이라든지 한 가지 차이는 길이가 한 10cm 정도 차이가 나도 속도가 더 빨리 올라가는 거야. 올라간다고 제가 표현했죠.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그냥 잽인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툭 치는 게 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금 거의 풀로 이렇게 가는 게 스트레이트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훅.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이제 어퍼컷인데 그냥 잽을 해도 어퍼컷 같은 그런 효과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런 턱 같은 데 맞으면은 지랄 맞은 거죠. 맞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인지하고 맞으면은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슬쩍 피하면서 빗 맞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맞아도 인지하고 맞으면은 충격이 덜해요. 근데 인지 안 한 상태에서 맞으면은 그냥 가는 거야. 엄청나게 휘두른 주먹이 아닌데 가는 경우들 많이 봤죠. 복싱이나 M&A에서. 이게 바로 그 인지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지를 하는 순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몸에서 뭔가 그에 대한 기제가 무의식적으로 바로 나오는 거거든. 인지를 했어. 피할 순 없어. 탁 맞았어. 그럼 충격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 2, 3, 4, 5, 6, 7, 8, 90으로 했을 때 한 7 정도가 온다면은 만약에 그 인지도 굉장히 빨라가지고 어떤 조그만 놈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뭐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다가 탁 쳤다. 인지를 못했어. 그럼 그냥 10이야. 그리고 그냥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장점을 가진 복서죠. 장점을.
장점을 가진 복서죠. 그래서 초반에 계속 연승을 해요. 계속 연승에 계속 KO승도 여러 번 하고. 그래서 늘 아이언 마이크 타이슨 이렇게 딱 하죠. 아주 그냥 철의 그 사나이라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양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생활도 아주 방탕해지고 연습량이 확 줄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중간에 그런 일도 있다. 제가 그 호랑이 그거에다가 예전에 댓글 남긴 적이 있는데 호랑이도 물지만 타이슨도 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몇 년 전에 한창 그 시청자일 때. 근데 한 번은 그 동물원에서 고릴라가 실버백이 다른 고릴라들을 괴롭히니까는 이 관리하는 그 저 조련사 뭐 관리사한테 1분만 좀 열어달라고 열받아가지고 안 열어줬대. 열어줬으면은 우리는 타이슨을 못 봤을 가능성이 많죠.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호랑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때 봤던 호랑이는 어린 호랑이고 크고 나서는 동물원으로 보냈대요. 그러니까 훅 이렇게 날리고 하면은 호랑이가 좋아했대요. 타이슨 정도 되면 이제 예, 타이슨이 실수로 장난으로 하다가 실수로 제대로 훅을 날렸는데 그 정도 돼야 호랑이한테는 약간 울림이 오는 거야. 그래서 서로 장난치고 받다가 타이슨이 아이고 안 되겠다. 인간계랑 다르구나. 이걸 이제 느낀 거지. 근데 고릴라는 그 사람처럼 정교한 주먹을 쓰지 못하지만은 스쳐만 가도 이제 힘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순간 실버백이랑 붙는 순간 게다가 호랑이에 못지않은 악력, 치악력. 타이슨도 치악력이 있죠. 타이슨이 근데 이제 그런 악동 이미지 그리고 어릴 때부터의 그런 저기는 쉽게 잘 안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몇 년 동안에 어떤 양아버지한테 그 계도 기간이 있었고 좋은 복서로 성장을 했지만은 양아치성 이런 게 있잖아. 있으니까는 그 이후에도 복싱에서 만약에 클런치 이렇게 그 복싱을 못하게 주먹을 못 뻗게 이렇게 자꾸 막 붙어서 몸으로 하면은 몸으로는 막 힘으로는 안 되거든. F는 MA이기 때문에 A가 있을 때 A를 가속도를 쓸 수 있을 때만 타이슨인 거예요. 가속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M과 M의 차이. 그러니까 스트리트 파이터 김창렬 같은 사람은 붙어서 싸우면 안 되는 거지. 떨어져서 A를 가지고 있을 때만 A라든지 아니면 야비한 어떤 걸 써도 되잖아요. 길거리 싸움에서는 처벌 받으면 되니까. 중학교 때야 뭐 처벌이 뭐 그냥 좀 혼나는 거고 막 그러니까는 되는 거지만 성인이 되면 싸우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연습량이 부족해지면서 A가 줄어요. A가 F는 MA에서 M은 좀 커졌는데 비계살로 좀 커지고 비계살은 아니지. 타이슨 정도 되면은 타이슨이나 강호동 정도 되면은 체중이 많이 늘었을 때에도 그게 이제 아주 뭐 잘 붙은 살이라서 힘이랑 연결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 방랑기를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스피드가 줄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이거도 스피드가 필요하지만은 주먹이 스피드가 있어야 주먹 파워 자체가 뭐 헤비급의 엄청난 파워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타이슨이 잘했던 것은 타이밍, 스피드 이거였거든요. 그걸로 이제 커버가 되는 거였단 말이죠.
그걸로 많이 커버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는 F는 MA에서 F 자체가 더 크다고 해도 A가 더 빠르면 더 빨리 닿으니까 빨리 닿은 쪽이 무방비 상태에서 맞으면 그냥 다운이 아니라 기절이죠, 기절. 체중이 작은 데에서도 기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무방비 상태에서거든요. 혹은 카운터. 이제 오는 걸 보고 그 힘을 역이용하는 거죠. 근데 타이슨은 그때 이후로 많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타이슨은 또 약간 양아스러운 그 면이 늘 있어가지고, 그리고도 좀 재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편이고, 근데 막 갑자기 막 난동 부리기도 하고 막 하니까 제가 진짜 무슨 동물 막 맹수를 보는 것 같았던 그게 뭐였냐면은 홀리필드 경기. 이제 10대에 어렸을 때 타이슨을 봤을 때는 진짜 무시무시한 복서다 이 느낌이었는데, 성인이 돼서 복귀를 이제 했어. 나름대로 굉장히 연습을 이제 하고 했지만은 스피드가 떨어졌어 일단은 조금.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했지. 근데 홀리필드가 그 헤비급 복서들이 되게 싫어하는 복서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잡고 버팅하고 이걸 많이 해요. 그걸 계속 항의를 했는데, 항의를 했지만은 그게 안 먹히고 하니까는 귀를 물어뜯었어요. 물어뜯으니까 이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링에서. 관계자들, 경찰들 막 올라오는데 타이슨이 막 주먹 휘두르려고 그러면은 싹 물결처럼 사람들이 막 저거 맞으면 뒤진다. 여전히 타이슨은 타이슨인 거야. 그때 그게 막 실황 중계될 때, 와, 어우, 무슨 맹수가 무리에서 저 뭐야, 물이 바깥으로 이제 풀려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게 이제 제가 아주 강렬하게 남았던 초반의 여러 그 KO승들, 그리고 후반 핵이빨, 난동, 광폭한 맹수의 난동. 되게 그의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다. 그 정도고, 그리고 나서 또 홀리필드가 뭐 사업할 때 무슨 식자재 사업인가 뭐 할 때 홀리필드의 귀때기도 뭐 맛이 있을 거다 뭐 이런 뭐 농담도 하고, 말을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말 잘하고, 그래서 브래드 피트 뭐 그것도 아시죠? 브래드 피트랑 탁 마주쳤어 밤에. 이제 그 불륜 관계였던 거지. 그랬더니 뭐 그거는 찾아보십시오. 그 좀 내용이 좀 그래가지고, 어쨌든 브래드 피트가 dude, don't strike me. 애원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 새끼를 어떻게 해줄까, 칠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걸 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고, 그래서 악동이면서 또 매력이 있어.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양아치성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 한창 때 그 악동 그 이후에도 인터뷰나 뭐 이런 데서도 난동 부리고 그런 게 많아요. 경기 외적으로 난동 부리고 그런 것도 많고. 근데 언젠가부터 그게 좀 덜해지기 시작하죠. 그게 그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갑자기 또 그 슬픈 얘기가 나오네. 딸이 그 막내 딸이 한 10여 년 전에 그 트레드밀 거기에서 어떻게 잘못 끼어서 사망을 했어요. 그때 이후로 조금 이제 사람이 지금도 극복하지 못하는 슬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때 이후에 그 모습은 예전에 이렇게 딱 여기 막 이렇게 뭐 딱 되어 있고 막 씩 웃는 그 금리빨 이렇게 나오고 이 그 특유의 그 바이슨 같은 그 타이슨의 모습에서 지금 모습은 그냥 그 이렇게 하얀 수염이 난 어떤 또 할아버지 모습 같은 그런 모습도 이제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 많은 생각을 또 이렇게 하고 그랬겠죠. 타이슨 얘기를 물리학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급작스럽게 그냥 오늘 뭐 하나 노동해야지 하고 나와서 한 거라서 정보 같은 것도 다 그 옛날 정보 가지고 지금 하고 그래도 이게 물리학적으로 이제 한다고 한 거니까는 그 하나만 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타이슨은 저하고 키하고 팔 길이는 같은데 몸무게는 2배 정도 2배까지는 아니고 뭐 많이 나갈 땐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양반이죠. 그 얘기는 뭐냐? 두께가 달라요. 목의 두께도 다르고 흉곽 이 다리통 뭐 머리통 다 다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헤비급에서 활약을 하는 데에는 작고 단단해서 맷집에서 굉장히 유리했다. 맷집에서. 근데 맷집에서 유리하지만 그 맷집을 활용해서 맞지 않았다. 작고 빨랐기 때문에. 키가 보통 헤비급은 그 헤비급 선수들은 한 190 근처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180 중반에서 90 근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보다 막 더 크면은 몸이 너무 그러니까 싸움에 유리한 그 또 체형이 있는 거야. 그 스포츠에. 농구 같은 거는 더 컸고 더 마르면 더 유리하겠지. 배구나 이런 거는. 근데 이제 복싱은 좀 이제 좀 다르고 또 레슬링은 또 더 달라질 거고. 근데 때리기에 이게 조그만 놈이 계속 허리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스텝으로 왔다 갔다 왔다 빠지는데 때리기가 힘들어. 때리기가. 그리고 때린다고 해도 눈으로 딱 보고 다 맞으면서 흘려보내. 흘려보내. 아예 안 맞거나 맞으면서 흘려보내는 걸 헤드블로라고 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혹은 이렇게 하면서 흘려보내. 제 무릎까지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스텝이라든지 전 뭐 그 태권도 노란티 빼고는 뭐 아무것도 공식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점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활용을 했고 그 훈련을 양아버지에게 엄청 받았고 근데 거기에다가 최소한 20대 한 중반 몸 망가지기 전에서 연습량이 조금 줄었을 때까지도 스피드는 좋았죠. 스피드 자체는. F는 MA. M이 한쪽에 몰려 있어가지고 원래 바디블로도 있지만은 턱으로 많이 기절을 시키거든요. 바디블로는 되게 아프지. 막 더럽게 아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턱은 석주에는 이제 맞으면 이제 그냥 가니까 헤비급 같은 데서는 특히나 더. 근데 잘 안 맞아. 맞아도 맷집이 좋아. 강호동처럼. 강호동 체형을 생각을 하면 좋죠. 강호동도 그래서 아마 그 마산 그쪽에서는 뭐 때려봤자 탁 살짝 돌아간 다음에 너 잡히면 이제 죽는 거지. 근데 반대로 이제 그 서양은 더 큰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힘도 좋고 타이슨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크런치로 이렇게 묶어오는 그거를 되게 짜증을 내. 그러면 자기 주먹을 못 쓰니까.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약점이 되는 거예요. 약점. 그래서 빡치니까는 귀를 깨물은 거고. 근데 그 이전에 그 F는 MA니까 M이 조금 작은 편이니까 A가 굉장히 커야 되잖아. 근데 굉장히 커도 M이 M 질량이 더 큰 사람들이 펀치력이 더 좋아요. 실제로는. 그러나 그 펀치가 닿지 않는 펀치면은 상관이 없는 거지. 닿지 않는 펀치면 질량이 더 적게 나가는 몸무게가 더 적게 나가지만 닿는 펀치인 에디슨이 아니라 타이슨의 주먹이 핵주먹이 되는 거죠. 그게 전성기에 대한 고전 물리학적 그 분석 요약이고 이 짧은 얘기를 한 1, 2분 만에 다 할 수 있는 얘기였는데 노동도 하고 그냥 얘기나 주저주저 하느라고 1시간 동안 이거저거 뭐 관련된 생각나는 얘기들 이렇게 하면서 뭐 중간에 뭐 춤 얘기도 나왔네. 그때 당시 뉴욕 상황 이걸 알아야 타이슨의 그 비행 청소년 시기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시기가 댄스 배틀의 시기로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그 배틀, 비보잉 문화 이런 게 다 그거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 영상을 어떻게 뒷부분을 잘라서 올릴까? 아니면 새로 한번 나중에 춤에 대해서 한번 물리학적인 거 찍은 게 있으니까는 나머지 부분 한번 찍던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